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한미글로벌의 그 주가의 그 탄력이 아주 강하게 그 23,000원대까지 주었던 부분이고 거래량이 아주 폭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18%대 그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과연 그 한미글로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분석은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방향이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그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오늘 목차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트 분석이에요. 그 차트 분석인데 그래서 산업 동향을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동질의 그 같은 그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왜 그런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차트 매매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그 흐름, 두 번째는 차트, 동질 업종인지 이 동질 업종 동향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목차를 갖고, 마지막은 차트 흐름에 대해서 실전 매매죠. 이건 뭐 실전은 어떻게 매매할까?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영원히 급등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밀리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목차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바로 한미글로벌의 그 주가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청취하셔가지고 도움 되시고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기업의 그 흐름을 볼 때, 물론 한미글로벌 하면요 예전에 그 우리가 그 알고 있다시피 중동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떴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한미글로벌이 이 건설 쪽에서 아주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그 이런 그 영향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기업들도 계속해서 그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현재 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대기업과도 첨단 사설 그 건설 분야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반도체 생산 설비 이런 부분에서도 한미글로벌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데이터 센터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까지 한미글로벌이 시장에 그 참여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그 한미글로벌이 보면은 지금 그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 쪽에 그 어느 정도 조금만 좋아지면 크게 그 호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행히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이제 제재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이제 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동종업종들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최소한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죠? 전쟁은 아니다. 그럼 뭐냐면 그동안에 얼마나 가가지고 그 미사일을 퍼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건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한미글로벌은 과거에 우리가 그 봤을 때 그 사우디 쪽에 이런 그 매출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고, 특히 중동 부분에서 강세를 좀 보였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중동 전쟁이라든가 또 세계 경기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그 탄력이 낮아진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 이 주가 흐름을 보면 가고 뭐 48,000원대까지 여기 급등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그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 스탁라이프라 그러는데 하염없이 좀 밀려왔던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를 우리가 그 볼 때 기업적인 그 분석으로 이렇게 볼 때 한미글로벌의 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26년에 와서 이제 그래도 90억 정도잖아요. 90억 정도 하고 매출도 현재 1,100억인데 물론 과거보다는 좀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우디 쪽에 매출 부분이 과거보다는 이렇게 아주 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 탄력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그 부분의 어떤 그 불안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업 가치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때가 되면은 노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관리 업체잖아요. 이런 그 볼 때 뭐
중소기업사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실적 부분이 좋지 않았던 부분. 물론 이제 환율 오르죠. 원자재 가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주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우리나라 그 특성상 주식 시장의 특성상 굉장히 많이 그 대밀리게 했던 부분이 많아요. 최근 보면은 코스닥 종합지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펀더멘탈 부분보다는 솔립 현상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시세 형성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고점에서 그 코스닥 시장도 많이 조정받으면서 중소형주들이 다 빠졌어요. 이 원인이 가장 크다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적인 요인보다 어떤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언젠가는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낙폭이 좀 커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은 이제 우리가 그 한미글로벌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가장 그 건설 쪽에서 강하게 좀 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업종들은 여기서 그 주가가 밀릴 때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밀릴 때는 계속 같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코스닥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조금 더 강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한미글로벌도 지금 보면은 그 지수와 마찬가지로 움직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재 가치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시장의 패턴에 영향으로 크게 좀 대밀려 왔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어떤 그 주변의 그 환경이 쏠림 현상이 안정이 될 때 도리어 탄력이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이런 그 현재의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롤링을 많이 하잖아요. 롤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아니 이제 그 중동 쪽에서의 이런 그 전쟁 부분이 줄어들 때는 상당히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한미글로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기업의 가치도 계속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 한미글로벌은. 저도 한미글로벌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 중에 하나고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급등을 해서 이제 조금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겠고 한미 그 글로벌은 여기 보시면은 원전 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 참여하고 있어요. 글로벌 하이테크 사업부. 그러니까 기술력이 참 뛰어나다고 봐요. 그래서 원전 확대라든가 이런 그 측면들이 있고 한미글로벌이 그 최근에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가 그 원전 뭐 이런 부분에 뭐 못하는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좀 놀란 게 건설업이 굉장히 그 불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이제 신입사원 늘 뽑고 있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도리어 이제 그 감원보다는 더 뽑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한미글로벌의 그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위치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돼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물만 들어오면 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낙폭이 커져서 오늘 이제 처음 양봉다운 양복 보여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추세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양복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형 캔들이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서 돌파를 해놓고 옆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한미글로벌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정배열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동안 빠져가지고 이제 대개 이제 단기 이평은 정배열됐는데 중장기 이평을 차트를 다 보시면은 만드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21선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정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물론 이제 뭐 중동 부분이나 건설 쪽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체 펀더멘탈 부분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어떤 그 펀더멘탈보다는 주변적인 환경 때문에 더 밀려왔던 부분이 우리나라 특성상 그래서 지금 이제 반전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봐드렸고 이제 차트 분석을 들어가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추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추세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너무 깊게 파면은 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요 추세 하는데 이 추세를 보면 여기서 상당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하고 같이 밀려왔다고 보시면 되죠. 코스닥하고 같이 밀려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추세를 갖다가 변곡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추세 변곡점이 여기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보를 하는데 행보라는 건 일반적인 부분은 되게 정배열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뭐 하락하면서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배열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이 거래량 부분도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건 단타용이다. 단타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는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물론 단타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매매를 할 때 이거는 차트 그러니까 확산과 수렴을 갖고 매매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면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적 부분이 그동안 못 미쳤던 부분이 있지만은 1차적으로 실적도 있지만은 주가가 고점에서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빠져왔던 부분이에요. 뭐 건설 업종이 다 그렇지만은 요새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도 탄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도 보셔도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현대건설, 뭐 디에라인시,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이제 아주 모양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한미글로벌도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장대 양봉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추세가 변환됐다고 봐요. 그래서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들이 거의 모아졌잖아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저건 있어요. 아셔야 되는 거는 실전 매매에서 여기를 갖다가 하락이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맺혀진대잖아요. 우리가 매치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얘기하면 뭐 썩은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오래된 물량들이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도 물량이 있잖아요. 돌파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소진이 돼요. 항상 지나서 보면은. 그래서 모양은 엄청나게 판은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탄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봐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할 때 바닥권에서 대급등 없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는 단계적인 매매 전략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저는 뭐 진바닥권에 왔다고 보고 대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은 계속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일에 여기서 갖고 있다는 분들은 지금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쏠림 현상이 좀 없어지고 이제 갈 종목들 기업의 가치가 있다던가 실적이 있다던가 뭐 어떤 재료가 그런 종목들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냥 다 흔들리면서 뭐 전쟁,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빠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반전의 모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단지 25,000원대 실전 매매 이제 말씀드릴게요. 25,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부딪힐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여기 갈 수 있죠. 26,000원, 7,000원. 그러니까 요 구간이 약간은 이제 물량존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바닥에서는 급등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량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확장 수렴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서 1차적인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뭐 지지선은 제가 볼 때는 다중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중바닥을 만들었어요. 다중바닥. 여기 뭐 엄청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팔 필요 없겠죠. 도리어 이제 뭐 밀릴 때 사고 뭐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단은 한번 이익 실현하고 눌림 목대 또 산다 이런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파동을 갖고 매매를 해야죠. 저도 계속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할 시간 있으면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의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단기적인 부분은 제가 단타는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눌림목에서 쫓아가지 말고 여기서 올라갈 때 한번 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밀리면 저점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여기선 짧게 해야죠. 지금 매수한다면 아주 짧게 쳐야죠. 그래서 26,000원대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1파동 상승 상단 소파동이라 그래요 이걸.
상단에서 팔고 또 하파동에서 또 사는 이런 매매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아주 긍정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이제 중소형 업종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물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욱더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1차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그러면 뭐 시간의 흐름은 제외시켜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등이 될 때 한 단계, 두 단계 반등할 수 있다. 1차적인 거는 26,000원대 전후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대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파동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단기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량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물량들이 지금은 단기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해도 아주 무방하지 않겠나.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장은 크게 좀 흔들렸던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엔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변동성 속에서도 이제 그동안 그 고점에서 낙폭이 엄청 컸잖아요. 섹터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강한 종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그 종목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와서 틀림없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서 또 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볼 때. 그래서, 물론 이제 싼 종목보다 뭐 이익이, 수급이 강해지는 종목을 이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실적 변화라든가 수급의 집중, 또 성장 재료가 있는 거는 고점에서 엄청나게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100% 200%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라는 부분이 끝나지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성장주는 가다가 훼손되고 빠졌다가 이러지만 사던 트렌드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과거도 우리가 2차 전지 반등할 때도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 10배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에 뜬 종목도 많지만은 이제 그런 그 AI 카테고리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종목군들이 탄력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수급이나 그 모멘텀 부분을 정확하게 그 아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좋은 종목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요. 좋은 종목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해지는 종목 섹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종목의 그 재평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이제 수급 재료가 이제 동시에 바뀌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실적이 과거에 이제 뭐 적재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던가 이런 부분의 주가들은 크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급에 그 집중이 되는 종목들.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의 지속성이 나타나면서 성장 스토리가 가미된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목의 기회는 뭐 가격이 싸질 때보다 기업의 변화를 빨리 알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내가는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목만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라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엔 그 낙폭이 컸었고 뭐 흔들리는 부분은 많았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그 코스닥도 엄청나게 빠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보는 종목은 한 두세 종목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유일하게 중동 사태의 최대의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빠져가지고 고점을 못 돌파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보는 종목군 중에 지금 다 직전 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돌파를 못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생명력이 굉장히 길겠죠. 물론 이제 단타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고점에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유일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이제 수급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한두 종목 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과거보다는 지금 그 전체적인 그 판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100% 200%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고 거기서 또 단타 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이제 저는 바닥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히든 종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이제 준비된 사람에게 오고 돈 버는 데는요 종목과 타점만 잘 보면 주식보다 쉬운 게 없어요, 실은. 그거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조성된다고 봅니다. 010-5890-6321 여기 무료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종목 추천을 하고 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한 번이면은 나의 어떤 그 종목의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또 힌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볼 때 고점에서 이제 낙폭이 굉장히 그 커졌던 부분 중에 그 한 종목들이 몇 개가 다 포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5890-6321 무료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데는 종목과 타점만 잘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보다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 010-5801-6321 무료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